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우리금융그룹이 공적 자금을 모두 상환하고 예금보험공사 지분을 매입해 26년 만에 완전 민영화를 이루게 됐습니다. 우리금융은 13일 예보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자묘 지분 1.24%를 전량을 자사주로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가능성을 다시 점검하기로 했으나 올해 6월 말로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비만 치료제가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국내 자산 운용사들도 앞다퉈 비만 치료제 ETF를 출시했습니다. 한 달 새 1,500억 원이 넘는 뭉칫돈이 몰린 만큼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중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규모도 75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은 미국발 이 엔비디아발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기술주들의 상승이 좀 나타났습니다. 또 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금융주들도 오늘 장에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한때 1년 10개월 만에 2,700포인트 터치하는 모습까지도 포착이 됐습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 혼조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0.02% 상승이 좀 그치는 모습이었는데요. 내일은 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내만여의 날이다 보니까 또 대응이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자,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 함께해 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종욱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사님, 저희가 아직 좀 넘어야 될 산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PPI도 있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또 내만여의 날이다 보니까 대응이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선은 오늘 장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어제 저녁에 나왔었던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봤는데, 결과는 예상치보다 0.1% 정도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3.2%가 나왔는데, 지난달에 2.9%를 예상했다가 3.1%가 나오면서 실망감의 지수가 좀 밀리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역시나 또 3.2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좀 반등을 했다. 이게 좀 고무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 정도 인플레이션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이런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부분보다는요, 역시나 좀 AI 관련주 쪽, 반도체 쪽 좀 상승에 의한 엔비디아가 어제도 5%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전반적으로 흐름은 다 좋았습니다.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이 좀 나왔었고, 미국장이 뭐 아직까지는 계속 살아있는, 지난주에 제가 엔비디아 주가가 하락했었을 때도 그래도 봐야 될 건 반도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이제 뭐 3월달 FOMC가 있고요, 또 5월달에도 있습니다. 이 두 FOMC 모두 금리는 동결로 예상이 좀 돼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6월 달에 열리는 FOMC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한 70% 정도로 거의 확실시 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부분이 이제 반영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종목들 대응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내일은 우리나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내만여의 날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오늘 좀 반영된 부분이 있었고, 또 장중에 또 HLB 관련 악재로 인해서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은 빠른 대응으로 시장
악재는 어느 정도 만회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지수의 흐름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를 좀 보실 텐데요. 여전히 이 상단 박스권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점을 계속 올려가는 흐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전 일단은 미국장 오늘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이렇게 CPI 지수가 발표가 나오고 그 다음 날까지도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장이 마감하는지 이걸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봐야 될지 아니면은 제로 소멸로 하락을 해야 될지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딱 코스닥 지수로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지수도 일단 900포인트 자리를 계속 넘지 못하고 계속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래도 어제 오늘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좀 많이 답답한 흐름을 좀 보여줬었던 2차 전지 특히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이라든지 뭐 리튬 이런 소재 쪽이 반등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2차 전지 관련주 쪽이라든지 이제 6월 달에 금리 인하 시점이 왔을 때 가장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또 제약 바이오거든요. 4월 달에 AACR 아마케도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관련주들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업종이나 이런 테마들은 제가 항상 노란톡방에 매일 아침마다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매매에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월 달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로 나타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강사님께서 오늘 특별히 준비해 주신 강의의 주제가 또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강의 내용은요, 지금 박스권 매매 돌파 시점을 좀 잡아드리려고 하는데, 박스권 돌파가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큰 매매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이런 종목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초보자분들을 위한 박스권 돌파 매매법에 대한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강의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의 강사님과 나는 매일매일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다. 매일매일 우리 강사님의 시황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활짝 열려 있으니까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금종욱,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이 방송 시간이 아닌 장중에 소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 한번 살펴볼 텐데 HLB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좀 논란이 있었죠. 다만 그래도 낙폭을 많이 좀 축소를 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또 그리고 오늘 금융주들의 강세도 나타났는데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은 HLB 같은 경우는 3% 하락을 보였고요. 위메이드가 14%대 시세,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23%가 넘는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HLB의 장중 주가 흐름을 살펴볼 텐데요. 미 FDA의 이 신약 허가 기대감으로 올해 들어서 주가가 100%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라고 하죠. 다만 오늘장에서는 엄청난 좀 변동성을 보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HLB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약 승인 과정에서의 변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 악성 루머 대응에 나서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히게 되면서 장중에 그래도 낙폭을 많이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종목으로는 위메이드가 있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줬는데요.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위믹스 재단이 매드엔진의 40원더스 합류를 오늘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 40원더스는 위믹스 3.0의 이 메인넷의 노드 운영과 또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데 참여하는 노드 카운슬파트 40개 기업이고요. 오늘 종가를 살펴보니까 14%대 오름세 보이면서 마감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은행 살펴볼 텐데요. 금융당국이 홍콩 ELS 사태 관련한 조정안을 발표를 했죠. 다만 오늘장에서 이 같은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건 이 ELS 배상이 이미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 밸류업에 대한 기대를 크게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장
23%대 오름세 보여주면서 종가 형성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진엔텍을 살펴볼 텐데 우선은 12%대의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이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 산업 정책에 다시 한번 강력한 기술 경쟁력을 키우겠다라고 공언을 하기도 했고요. 여기에 미국 대선 후보들의 원전 확대 정책까지 호재로 좀 나오게 되면서 원전주 전반에 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Y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한 인터뷰에서 현실에 기반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또 재건 관련한 종목들이 힘을 받으면서 오늘 장에서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하스탁5 종목들이 나와 있는데 자,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강사님 우선은요 제가 선택을 했지만 네. 오늘은 특별히 더욱더 제가 선택하고 싶은 게 네. 이 위메이드가 네. 정말로 섭섭하게도 노란 네. 톡방 안에 계신 분들에게만 챙겨준 수익이라고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네, 이 맞습니다. 위메이드 이야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위메이드는 제가 뭐 방송에서 여러 번 또 추천을 좀 드렸었던 종목이었는데 아쉽게도 제가 출연 날짜가 수요일이다 보니까 좀 아쉽게 제가 공략주를 좀 드리지 못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번 주 공략주가 좀 손실이 나서 제가 좀 보완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위메이드를 노란톡방 계신 분들에게 좀 드렸었고요. 오늘까지 해서 거의 한 40% 가까운 이제 수익률을 좀 챙겨드렸던 종목입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임이 이제 미르포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번에 신작 게임이 나왔죠. 우리나라에는 이미 출시가 된 게임인데 나이트크로우라는 게임은 이제 글로벌 버전으로 출시를 했어요. 출시를 했는데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개념으로 좀 접근하셔야 되는 게 게임 안에서 이제 얻어들이는 이런 재화라든지 아이템 이걸 NFP화해서 요거를 이제 게임 머니로 이렇게 코인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게 위믹스 코인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현금화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좀 차별화를 좀 둘 수 있다라는 점인데 요것도 일단은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기존에 있었던 게임들과 대비해서도 확실히 그래픽적으로도 괜찮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해서 좀 월요일 날 이 종목을 좀 바로 드렸었는데 뭐 추천드렸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주말 동안에 이런 위믹스 코인의 가격에 변화를 좀 체크해 보면서 좀 어느 정도 반등의 가능성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바로 한번 시세를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에게 좀 드렸었고요.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메이드 차트 한번 보시면요. 제가 추천드렸었던 자리를 한번 좀 말씀 좀 드리면 일단 제가 월요일 날 좀 아침에 바로 추천을 좀 드렸어요. 그 자리가 51,000원 자리 구간이었는데 기존에 한번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구간들이 이제 이런 구간들과 이런 구간들이에요. 그러니까 21선 자리 눌림목에서도 한번 드렸었고 이런 저항대 자리를 갭으로 뚫었을 때도 한번 좀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을 좀 어느 정도 다지고 나서 21선 자리 올라오는 구간 이런 자리에서 이제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 21선 자리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 대금이 좀 들어왔고요. 뭐 아직까지도 올라갈 자리는 더 남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위메이드 들어가야 되나요?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 신작 게임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정도까지는 신규 유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도 15만이라는 신규 유입이 좀 들어왔는데 이런 신규 유저들이 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좀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남아있는 인원 지금 하루 매출이 한 60억 정도 나왔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오후장에도 강세를 좀 보여드는데 그래서 위맥스 코인의 가격과 또 이런 동시 접속자 수를 좀 체크하셔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게임 자체 내에 이런 뭐 재미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허용이 안 되지만 동남아 쪽이라든지 남미 쪽에서는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 게임을 통한 유저들이 얼마나 더 들어올지 이걸 한번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가격적인 면에서는 차트적으로 지금 직전에 75,000원 구간이 저항대로 좀 잡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런 7만 원대의 자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제가 방송 나오기 전까지 위믹스 코인 가격이 대략적으로 한 4,500원 정도에서 4,600원 요 정도 사이를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를 넘어서 지금 어제 이제 고점이 거의 5,000원이 좀 안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위믹스 코인 가격이 5,000원을 넘어선다. 이렇게 가격적인 부분에서 반등을 해준다면 내일 장도 한 번은 더 공략
공략을 해보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코인 가격이 좀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좀 조정 시에 한번 매수로 관점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강사님께서 이 위메이드는 정말 백전백승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런 종목들은요, 또 오로지 이 노란 톡방 안에서만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방송 중에서 이야기하는 종목뿐만 아니라 또 장중에 매일같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은 노란 톡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빠르게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사님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을 살펴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HLB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정말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도 이제 점심 시간을 통해서 이제 밥을 먹고 왔는데 시장이 갑자기 오전 이게 제가 보는 우리나라 증시 맞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순간 급락을 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유를 찾아보니 이제 HAB 관련해서 악성 루머가 시장이 좀 돌았기 때문에 이번에 FDA의 승인에 대한 뭐 거부라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을 하라 이런 악성 루머가 좀 돌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시장이 급락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물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내일이 우리나라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다 보니까 이런 옵션 포지션이라든지 지수 변동성에 의해서 가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요동을 많이 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누가 장난을 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들 정도로 좀 급격하게 가격이 많이 빠졌었는데요. 일단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HBA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악재성 루머가 나왔을 때 상당히 빠른 대처를 하기로 유명한 회사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빠르게 HAB 그 사이트로 들어가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공지사항을 보고 절대 그런 일은 없다. 그리고 5월 16일 정도 되거든요. 이때 이제 FDA에서 확실히 이제 승인이 날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은 좀 안정화가 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HAB 관련해서 뭐 계열사들도 급등이 좀 나왔다가 조정을 좀 많이 받은 상태인데 이제 좀 이런 흐름이 좀 나왔을 때 좀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흐름을 좀 봤었을 때 악재성 내용이 나왔을 때 굉장히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일단 분봉으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은 자, 5호장 들어와서 갑자기 순간 급락이 나왔는데 뭐 HAB 계열사 모두 다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 빠졌을 때 아마 코스닥 지수도 1% 가까운 하락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뭐 이런 자리에서 이제 낙주 매매라고 해서 뭐 이런 하락을 좀 받아 먹어서 이제 단기성 트레이딩 자금이 좀 들어온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좀 보고 있는데 자, 이런 자금들이 저는 이제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아래 꼬리를 달았는데 이런 물량들이 내일 어떻게 될지가 중요해요. 만약에 차익 실현을 한다고 내일 HB에서 물량이 좀 빠져나간다고 하면은 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하루 정도까지는 일단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일 하루 정도는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회사에서 빠르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다행히 그래도 낙폭을 굉장히 좀 많이 줄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합니다만은 지금 오늘 내용을 좀 보셔서 아시다시피 시장이 이런 굉장히 작은 어떤 악성 루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초에 봤었을 때 거의 한 5만 원대 가격대에서부터 거의 10만 원 가까이 2배 가까이 올라간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익 실현이 나왔을 때 좀 크게 빠질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만약에 내일 만약에 오늘 들어왔었던 이런 낙주 매매했었던 물량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유지해 준다면은 5월 달까지는 계속 뭐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 자리에서 뭐 비중을 크게 담아 가시기보다는 일단 적은 비중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되 일단 21선 자리를 계속 꾸준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눌림목을 보신다면은 혹시 21선 자리와 11선 자리 구간 그 정도 사이에 좀 왔었을 때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우선은 당장 쫓아가는 것도 여전히 무리가 있는 상황이죠. 내일장에서도 주가 흐름 좀 잘 지켜보시고 21선 지지하는지 여부도 좀 체크하시면서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저는 제주은행이 궁금합니다, 강사님. 네. 너무 제 마음대로 골랐나요? 아닙니다. 네, 금융주들이 오늘 장에서 좀 눈에 띄었잖아요. 네. 자, 제주은행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슈도 있었고요. 홍콩 ELS에 대한
악재라고도 봐야겠죠. 이런 부분이 좀 미미하다. 어느 정도 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는데 이제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재밌는 게 제가 아침에는 제주은행이 그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뭐 신한금융지주라든지 뭐 다른 KB금융이라든지 대형주 쪽의 흐름 자체가 좀 좋았었고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좀 상승폭이 크지 않았는데 제가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교육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런 제주은행이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시장에 크게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왜냐하면 테마성을 좀 띄면서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다른 은행주에 비해서 시총이 좀 작기 때문에 좀 지수가 빠졌을 때 이런 뭐 밸류 프로그램 관련 이슈도 있겠지만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이 CPI 지수가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뭐 5월 달보다는 6월 달에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좀 밀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주라든지 보험주들이 이제 상승이 좀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단 관련 테마주로서 일단 뭐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주에 많이 국한되어 있는데 이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성을 띠고 시총이 좀 작기 때문에 적은 자금으로도 급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지수가 밀렸을 때 그런 이렇게 좀 제주은행이 급등한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그 말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점심시간에 왔더니 지수는 많이 빠져 있고 오히려 이제 제주은행이 빠르게 좀 반등을 해서 거의 20% 넘는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뭐 공략주를 좀 드렸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이런 언급만 좀 해드렸는데 날아가서 좀 아쉬웠던 종목이었고요. 일단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대응 자리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아침 시간대 차트를 분봉으로 좀 말씀 좀 드리면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점심시간 이후로 지수가 이제 HLB 이제 하락에 의해서 좀 지수가 빠지니까 더 빠르게 상승해주는 모습 그리고 거래 대금 자체도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었죠. 대부분 종목들이 아침 시간에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그리고 장 막판에 이제 거래 대금이 증가를 하는 반면에 오늘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장 중간에 오히려 지수가 빠질 때 거래 대금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런 테마에 대한 이해나 뭐 종목들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일단 여기서 이제 대응 자리를 말씀 좀 드리면 직접 15,000원짜리 부분이 저항선 자리로 좀 볼 수 있었는데 여기 상한가 들어갔었던 자리 있잖아요. 이런 자리들이 일단 저항선 자리를 볼 수 있는데 그런 자리를 넘지 못하고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물려 있었던 물량들을 어느 정도 소화해 주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지지선 자리만 유지해 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14,000원에 좀 뭐 종가로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밑으로 14,000원 부근에서 13,500원 정도까지의 좀 지지선을 좀 두고 이런 구간이 좀 지지가 나와준다면은 다시 한번 이 전고점 자리는 한번 확인해 주러 가는 상승은 나올 수 있다. 다만 이 종목을 좀 보시면은 급등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 날도 굉장히 많이 흔드는 모습을 좀 보여주거든요. 차트를 좀 가까이서 좀 보여드리면 급등한 이후에 윗꼬리를 달거나 아랫꼬리를 달면서 흔드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비중 자체를 금융주지만 많이 가져가시기보다도 좀 적은 비중으로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정고점 자리 구간에 올라왔었을 때는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우선은 적은 비중으로 또 라인도 좀 굉장히 짧게 타이트하게 잡으면서 수익 실은 잘 생각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좀 한번 살펴볼 텐데 강사님 저희가 지금 원전주랑 재건주가 남아 있어요. 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일단 원전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진혜택을 좀 볼 텐데 제가 원전주는 상당히 좀 좋아하는 업종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주 추천을 좀 드리고 언급을 좀 드리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우디의 수주권이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협력사로 우진혜택이 좀 나오면서 상한가를 좀 들어갔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12%로 좀 마감을 했는데 제가 1타 강의에서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제가 설명을 했었던 이런 매매 기법이에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 21선 돌파 자리를 자주 언급을 좀 해드렸었는데 오늘 그 자리에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계신 분들에게도 제가 좀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었고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만은 이제 원전에 대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우진혜택뿐만 아니라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제가 좀 굉장히 좋아하는 G2파워
지투파워라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오늘 또 BHI도 상승이 좀 나왔는데 6월 달에 이제 치코에서 원전에 대한 계약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원전주를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데이터 센터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소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요즘에 뭐 서버 냉각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좀 갖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원전 쪽도 마찬가지로 이 전기를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가성비가 좋은 전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좀 봐야 될 에너지 쪽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6월 달에 이제 체코 원전이 우리나라와 이제 프랑스와 이제 두 나라가 있다는 접전을 할 텐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원래는 되게 좀 확률이 좀 높았었지만 이번에는 빠지게 됐어요. 체코 쪽에서는. 그래서 남은 이 두 나라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더 위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아직 4월 달이기 때문에 아마 5월 달 정도 됐었을 때 한번 좀 관심을 또 가지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매집을 해두시는 것도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전 쪽은 올해 가장 좀 중요하게 볼 테마 중에 하나라서 일단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차트적인 면만 잠깐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20일선 자리를 안착을 했고 저점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제 이틀 전에 상한가 들어갔었던 자리 구간 거의 22,500원에서 23,000원 구간 이런 자리들만 좀 지지해 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고점 자리가 35,000원 구간인데 천천히 여기서 뭐 급등해서 바로 이제 상한가 들어가는 그런 매매를 안 하신다면 천천히 올라가는 우상향 하는 그런 차트를 원하신다면은 지금이라도 조금씩 매집해 봐도 좋지 않나.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BHI라든지 뭐 G2파워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은 포트의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우리 강사님께서 이 테마에 대한 호불호가 굉장히 확실하신 편인데 원전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계신다. 또 5월 전까지 조금씩 조정 시마다 매집하는 전략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향후 원전주 흐름 좀 궁금하다, 강사님 의견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SOA를 살펴볼 텐데 우리 강사님께서는 또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 이제 가장 강했던 테마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듈러 쪽인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SY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푸틴이 발언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와 뭐 이제 종전할 뭐 협상을 하겠다 생각이 있다 이렇게는 얘기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때린 쪽이 아니라 맞은 쪽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러시아에도 이제 총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립 서비스에 대한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할 거였으면은 뭐 이렇게 언론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젤렌스키한테 직접 얘기를 해서 뭔가 해결을 봐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냥 언론에 뭐 의향도 있다 이렇게 좀 넘겨짚듯이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관련주들은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왔고요.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SY라서 이제 모듈러 쪽인데 우리가 이제 조립식 건물 할 때 들어가는 플레이트를 제조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쪽 관련 현지 기업과 MOU를 맺은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으로 오늘 상승이 좀 나왔고요. 차트적인 면을 좀 말씀 좀 드리면 작년에 한번 좀 이런 재건 관련주 쪽, 우크라이나 쪽뿐만 아니라 뭐 이스라엘 쪽도 마찬가지로 전쟁이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런 재건 쪽에 대한 관련주들이 상승이 좀 나왔는데 그런 대표적인 기업으로 SY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거의 지금대 가격에서 한번 상승이 나왔어요. 거의 한 4,000원대 초반에서 3,000원대 후반 자리 이런 자리에서 급등이 좀 나왔었다가 이때는 한 7,000원까지 나왔습니다만은 이럴 때는 이제 확실하게 뭐 휴전이라든지 종전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왔었던 반면에 지금은 그냥 약간 언급만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러시아 이제 대선이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푸틴이 좀 강하게 이제 종전에 대한 얘기를 해준다. 물론 또 젤렌스키 얘기를 또 들어봐야겠지만 우리는 뭐 이런 종전에 대한 뭐 이런 얘기 없다, 협상의 여지가 없다. 이러면은 뭐 다시 한번 밀릴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 우리도 한번 종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준다면은 그때부터 다시 예전과 같은 급등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매수하시기보다는 조금 뉴스나 이슈를 좀 체크해 보면서 매매수 관점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 이야기 자세하게 한번 들어봤고요.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이런 특징주뿐만 아니라 우리 장중에 혹은 주간에 우리 강사님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볼 수 있고요. 또 시장 관련한 이야기도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챙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시장 공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일타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강사님의 강의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 네. 자, 박스권 돌파 매매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네.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이제 주로 매매하는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박스권 돌파 매매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고 강한 수급이 좀 들어오는 종목들을 이제 박스권 돌파 매매를 하는 편인데 이게 좀 상당히 리스크도 있는 매매기도 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런 리스크적인 부분을 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서 들어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 손절을 해야 될지 그런 것까지도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를 보시면요, 박스권 돌파 매매란 주가가 이제 박스권이란 것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라인은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차트를 수식을 넣어서 만들어가지고 차트 안에 그런 라인을 좀 만들어놨는데 그런 게 이제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주가가 저점과 고점을 일정한 형태로 유지하면서 가격이 반복하는 구간,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위아래로 파동을 만들면서 고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이렇게 박스 형태로 나온다 해서 이제 박스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점 구간을 지지 라인 그리고 고점 구간을 저항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저항 라인을 돌파할 때 강하게 수급을 좀 들어오면서 뚫어주는 거를 이제 매매할 때 이제 박스권 돌파 매매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박스권 상단을 뚫어줬을 때는 기존에 물려 있었던 물량들이 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도 많이 나오고요. 기존에 있었던 물량들, 손절하는 물량들도 많기 때문에 쉽게 돌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빠르게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돌파 나왔을 때 들어가서 빠르게 수익을 좀 어느 정도 챙겨놓고 좀 밀린다 싶으면 빠져나올 수 있는데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매매가 어렵죠. 지금 들어가야 되나 해서 머뭇머뭇하다가 이미 좀 상승한 상태에서 따라 들어갔는데 이미 그런 자리가 고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점인 상태에서 계속 들고 가다가 결국에는 시간도 버리고 손실도 커지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는 굉장히 높은 매매예요.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트레이딩이 되신다면은 고점, 그러니까 우리가 저점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이미 박스권 자리를 뚫어주는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타이밍만 잘 잡으면은 굉장히 확률이 높은 매매기도 하기 때문에 좀 매매를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이런 돌파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초보자분들도 이런 매매를 하실 수 있다. 좀 연습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승률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매매를 좀 가지고 나왔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시 종목을 한번 좀 말씀 좀 드릴 텐데 셀 바이오 휴먼텍이라고 이거는 그냥 예시 종목으로 말씀 좀 드린 거예요. 제가 차트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 좋은데 아무래도 제 차트처럼 이렇게 지지 저항 라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있는 PC에 있는 HTS를 캡처를 떠와서 가지고 나왔고요. 차트에 보시면 위와 아래 라인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 라인이 기존의 이런 저항대 자리, 고점을 넘지 못하고 밀렸었던 라인이 보이실 거고요. 아래쪽은 이런 지지 라인, 이런 가격대를 지지했다라고 해서 이제 지지 라인으로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이제 이런 경우가 많죠. 보시는 것처럼 강한 거래 대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고점 자리를 뚫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뚫었네 하고 들어갔다가 한참 뒤에 4,000원 500원 위에서 4,700원 이런 자리에서 물려가지고 계속 들고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어느 정도 좀 걸을 수 있는 몇 가지 그 조건을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안정적인 박스권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되 처음부터 이거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은 비중의 1%, 2% 정도 아니면은 뭐 한 주나 뭐 적은 금액으로 몇 가지를 매매를 해보시면서 이런 자리에서 매매해보는 게 확실히 좋구나 이런 걸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좀 매매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자꾸 높아진다면은 그때부터 비중을 좀 높이시는 게 좋은데 그런 매매 관점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종목들의 조건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대형주를 하셔야 돼요. 물론 대형주가 이렇게 박스권 돌파 나오는 종목들이 정말 없어요. 개수가 적기 때문에 확실히 천천히 매매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가볍기 때문에 적은 거래 대금으로도 순간 슈팅 나왔다가 밀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뭐 100억, 200억 가지고도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 제가 5천억 이상으로 말씀 좀 드렸는데 조금 더 까다롭게 조건을 하신다면은 뭐 1조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최소한 5천억 이상인 종목들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쌍바닥 최소한 2번 정도의 저점을 만들었던 종목이 좋다. 물론 뭐 3번, 4번 나오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가격적인 부분에 지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한 종목이면 오히려 좋다. 그리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좋아요. 고점에 있는 종목보다는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이제 바닥권에서 바닥을 다시면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고 거래 대금을 지금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거래 대금이 없는 종목들은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관이라든지 이런 대형주 쪽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수급으로 끌어올리는데 뭐 100억, 200억 정도는 기관이 아니더라도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시세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고점에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제가 말씀드린 대형주 뭐 꼭 코스피, 코스닥을 가리지 않더라도 5천억 이상 정도 되는 이래야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니까 이런 종목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쌍바닥 말씀드린 대로 바닥이 꼭 2번이 아니더라도 강한 지지가 나왔었던 구간을 확인하셔야 된다. 그리고 거래 대금은 1,000억 이상. 물론 조금 적을 수는 있어요. 뭐 700억, 800억 돼도 뚫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는 그 다음날 또 역시나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을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인 조건에 대해서 많지 않죠. 이것만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초보자분들이 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차트적인 면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을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 좀 드릴 텐데 자, 이 종목도 보시면은 일단 바닥권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었죠. 제 차트에는 이런 저항대 라인이 나와서 제가 이제 요 자리를 좀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노란 쪽에 계신 분들에게 요 자리를 말씀 좀 드렸는데 지금 바닥에서는 지금 15,000원대 자리를 지금 2번 만들었었죠. 여기서도 한번 바닥을 만들었었고 여기서도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짧게 본다면 요런 구간도 될 수 있어요. 요런 자리도 바닥이 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직전 고점 자리를 뚫었을 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고점 자리를 뚫었을 때 거래 대금이 대략적으로 3,800억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렇게 들어왔던 자금들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다음날 악재가 터지거나 뭐 사실 묵은 이런 이슈가 뜬다면 밀릴 수는 있겠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었을 때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에 큰 수급이 들어오면 쉽게 밀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 뭐 거래 대금이 약간 좀 줄어들면서 1,000억, 1,300억 정도 나왔지만 오늘 역시 2,000억 정도의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단기적으로도 큰 수익, 거의 한 5%에서 7% 이상의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저점에서 잡아왔던 분들에 비해서는 수익률적인 면에서는 적을 수 있겠지만 투자 기간 대비 거의 이날 월요일 날 들어가셨다면 이틀 만에 7, 8% 대형주 수익을 낸 거는 결코 작은 수익이 아니거든요. 꼭 이런 종목들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위메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월요일 날 추천을 좀 드렸었다라고 했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을 어느 정도 만들었었죠. 역시나 2번의 바닥권을 만들고 직전에 이런 저항대 라인을 뚫어주는 걸 보고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물론 제가 월요일 날 시가에 바로 그냥 드렸었던 종목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슈를 좀 알고 있었고 그 다음 날 진입을 하셨다 하더라도 거의 20% 넘는 수익률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도 이전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으로 좀 드렸었던 거거든요.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저항대 자리를 갭으로 뚫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이날 당일날 못 드렸었고요. 이거는 그 다음날 음봉에서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그러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이런 저항대 자리를 강한 거래 대금으로 뚫어주는 구간들 이런 자리에서 들어간다. 이거는 똑같은 원리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할게요. 알테오젠. 알테오젠 역시도 이렇게 이런 강한 거래 대금으로 직전 저항대를 뚫어주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뭐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이런 종목들이 나왔을 때마다 계속 말씀 좀 드리긴 하는데 교육 차원에서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바닥을 만드는 구간들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로 보신다면은 이렇게 강한 수급이 들어와서 저항대 자리를 뚫어준다면은 물론 여기서 밀리는 경우도 있죠. 이런 밀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번 수급이 들어와서 크게 밀린다, 상승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손실 대비해서 크게 수익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 특히 이런 대형주 쪽은 한번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또 길게 볼 수도 있는 장기 투자 관점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매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손절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1선 자리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21선 자리를 이탈하는 구간에서는 일단 손절을 하시는 게 좋고 물론 직전 지지선 자리를 이탈하는 구간도 손절 라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됐었을 땐 손절폭이 굉장히 좀 커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가장 단순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21선 자리거든요. 그래서 21선 자리 구간을 이탈했었을 때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게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들을 아침에 못 찾았는데 좀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침에 키움증권 기준으로 해서 예상 체결 등락률 상이라고 있어요. 0183 화면인데 요걸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뭐 아침에 빠르게 볼 때는 요 화면을 종종 이용합니다. 그래서 요 화면을 보시면 아침에 예상 체결가 상으로 이제 강하게 뜨는 종목을 찾아주는 창인데 여기서 이제 뭐 상승률을 좀 클릭을 하신 다음에 거래량을 어느 정도 나오는 종목을 하셔야 돼요. 5만 주 이상. 그리고 뭐 가격적인 부분에서 뭐 이제 동전주를 뺀다라고 했었을 때는 1,000원 이상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하시면은 아침에 이렇게 갭상승한 종목들 예상 체결가상으로 높은 종목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장이 마감해서 나오지가 않는데 이걸 확인해서 보시면은 아침에 갭이 얼마나 뜨는지 그러면은 이런 갭이 떴었을 때 좀 예를 들어서 좀 이쁜 종목을 좀 찾아볼게요. 이런 종목들을 봤다면 혹시나 갭으로 이런 저항대 자리를 뚫어주는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그런 종목들은 한번 대형주 위주다. 대형주에다가 뭐 아침에 뭐 이런 저항대 자리를 갭으로 뚫어준다. 그리고 나서 뭐 21선 자리에 뭐 이격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신다면은 아침에는 좀 빠르게 물론 장 마감 이후에 보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아침에 빠르게 할 종목들을 찾아보신다면은 요 예상 체결가 화면을 보면서 갭상승으로 저항대 뚫어주는 이런 박스권 돌파 매매 종목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강의 시간을 통해서 이 박스권 돌파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 중에 언급해 줬었던 이 조건들을 부합하는 종목을 찾더라도 처음부터 너무 큰 비중을 두지 마시고 조금씩 연습하시면서 좀 실력을 키워 나가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질문도 남겨보실 수 있고요. 또 매일같이 장중에 시장 이야기도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오늘의 1타 주식을 만나봐야 되는데 오늘의 종목을 만나보기에 앞서서 지난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만 먼저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 이제 공략주를 이입내 드렸는데 메타 주식이 좀 많이 밀리면서 관련주로서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실이 좀 난 종목인데 제가 이제 노란톡방 계신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매도 의견을 좀 드려서 좀 손실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바로 위메이드로 더 큰 수익을 좀 챙겨 드렸으니까 혹시나 제가 드리는 종목이 뭐 다 수익은 아니고 이제 손실 구간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도 제가 알아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도움을 좀 받으신다면 더 큰 수익으로 제가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방송 중에 공개했었던 이 1타 종목들에 대해서 AS도 실시간으로 매일같이 좀 들어보실 수 있고요. 또 그 밖에 다른 관심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셔서 이 풍부한 이야기들 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의 1타 주식도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일지 화면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신성 ENG입니다. 구체적인 가격 전략 그리고 타이밍 같은 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신성 ENG 이렇게 1타 주식이 좀 공개가 됐는데 이 GTC가 이 18일부터 예정이 되어 있죠. 그 전에 저희가 좀 타이밍을 노려봐야 되는 걸까요? 네. 아까 이제 강의 내용에도 어느 정도 좀 부합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제 최근에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뭐 드라이룸이라든지 클린룸 관련해서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제 AI 서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전력 소비가 심하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전력 관련주들도 상승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원전 관련주들도 흐름이 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서버 냉각에 대한 얘기들도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 ENG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태양광 관련주로도 많이 좀 상승이 나왔었던 알려진 종목이기도 한데, 최근에는 이제 드라이룸과 이런 클린룸 관련해서 상승이 좀 나왔다가 좀 저점을 좀 많이 만들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좀 관심을 시장에서 많이 못 받나 보다 했는데, 올해부터 아마 실적 개선이 좀 예상이 좀 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일단 이런 서버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냉각에 대한 얘기가 관련된 기술로 좀 작년부터 좀 준비하고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 가지 이 클린룸하고도 관련이 있고 서버 냉각 기술에 대한 부분도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 이런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에 관련된 이슈로 이런 AI 서버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관련주들이 몇 개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과 함께 좀 보실 수 있는 종목으로 신성 ENG를 가지고 나왔고요.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예전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 종목은 예전에 우리가 2023년도 구간에서도 한번 급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차트적인 면을 설명해 드렸을 때는 항상 이런 면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이 상승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인지 그런 걸 한번 좀 보는 편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800원에서 거의 3,000원까지 한 2배 이상 올라갔었던 종목이고, 거의 가격적인 지지가 좀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1,800원과 2,000원 사이의 지지선을 굉장히 또 잘 만들어줬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런 구간들을 오늘 또 강한 거래 대금 2,000억 넘는 거래 대금으로 좀 뚫어주는 흐름이 좀 나왔고요. 일단 여기서 이제 물려 있었던 물량들이 좀 있을 겁니다. 작년 9월 달에 좀 물려 있었던 물량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하루 정도는 또 관망할 수 있어요. 제가 내일 당장 아침에 바로 시초가에 뭐 매수를 드리지 않고 좀 기다렸다가 눌림을 좀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수급이 들어오는 매수 타이밍을 보면서 추천을 좀 드릴 내용인데, 일단 다음 주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주까지는 한번 좀 계속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요. 만약에 좀 반등해서 올라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최소 2,700원에서 2,800원 정도 구간까지는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니까 한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대응 전략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을 받을 만한 모멘텀도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흐름 같이 지켜보시면서 종목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금종욱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또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코스피는 장중 한때 2,700포인트를 터치하는 모습도 나타났었죠. 다시금 힘은 좀 빠졌지만 상승 마감을 보여줬고요. 박스권 돌파 매매법에 대해서 오늘 1타 강의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1타 주식은 신성 ENG였죠. 구체적인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